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근데 오늘 두산 테스나를 알아보려고 하는 목적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테슬라향 22조 원대 계약이 나왔죠. 근데 그것도 파운드리 쪽에서 계약이 나온 거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반도체 영역에서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제일 굴욕적인 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추월당하면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였는데, 자, 이것을 이제 다시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감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 자체도 굉장히 컸지만 더군다나 이 계약이 나온 당사자가 테슬라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대체 두산 테스나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수혜가 있기에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지, 자,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십시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 밥 차려가지고 시작. 텐선비 남윤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이 뉴스를 좀 볼 텐데요. 7월 28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테슬라와 22조 원대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 수혜 업체는 어디가 있는가라는 내용인데, 네, 이 세부 계약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일단은 규모 자체는 165억 달러여서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8천억 원 정도 규모고, 파운드리 계약 체결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칩이겠죠. 데이터 센터와 로봇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 테일러 팹인데 텍사스 쪽에 있죠. 일단 이쪽에서 2028년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주가 누가 있느냐, 이제 삼성 쪽에서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인 솔브레인, SNS텍, 동진 세미캠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FST 같은 경우에도 수혜주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여기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관련주에서는 원익 IPS 그리고 STI 이런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후공정 쪽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두산 테스나가 첫 번째로 거론이 되고 있고, 패키징 전문 기업이죠. 하나마이크론, 또 네페스 아크 또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첫 번째로 두산 테스나를 거론한 이유가 있겠죠. 네, 이따가도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 두산 테스나가 과연 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적인 연결 접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업 개요를 좀 살펴볼 텐데, 영상을 제작하는 제 시점으로는 8월 1일 금요일, 지금 막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후 3시 52분인데 일단 정규 시장 기준으로는 31,050원으로 오늘만 한 4.46% 주가가 빠진 상태고요. 시가총액은 6,030억 원, 발행된 주식수는 1,900만 주가 조금 넘습니다. 52주 최고가 최저가를 보시면 최고가 38,500원, 최저가 22,050원입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서 26.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원래 두산 테스나는 이름이 테스나였죠. 테스나였던 게 2021년 무렵에 두산그룹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 두산 테스나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이제 경영권은 두산그룹 쪽으로 넘어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재무 실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넘어오는 매출 실적을 보면 일단 매출의 외형은 작년까지 계속 이렇게 증가해오다 올해 가이던스에서 매출의 외형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영업이익이 작년부터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점점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매출액 자체도 이렇게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실적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이 좀 염두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올해 가이던스가 3%대입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무려 24% 정도 나오는 괜찮은 수익성을 보였는데, 이게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행히도 이게 흑자를 계속 유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채 비율도 계속 줄어들고 유보율 면에 있어서도 재무 건전성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종목 분석을 지금 다루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삼성에서 22조 원대 수주가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02년에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 이게 파운드리 사업이죠. 후공정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후공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패키지 쪽이 있는데, 두산 테스나는 이 중에서도 테스트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해온 기업이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테스트 사업의 영역을 들어가 보면, 테스트 사업은 통상적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웨이퍼 단계의 테스트와 패키징 이후에 마지막 출하 전 테스트의 테스트를 2번을 수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두산 테스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테스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앞서서 진행하는 웨이퍼 테스트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사의 제품군은 크게 SoC, 시스템 온칩이죠. 그리고 SiC, MCU, 그리고 스마트 카드 IC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SoC는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온칩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햄버거를 예상을 하면 햄버거 이 번 위에 보시면 뭐 야채도 올려놓고 치즈도 넣고 햄도 넣고 또 이렇게 번을 올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햄버거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시스템 온 칩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반도체 관련 부품들이 이 칩과 함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CIS는 여기 약자 풀이를 보니까 CMOS 이미지 센서라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센서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 CMOS라는 단어 우리가 사피엔 반도체와 라운텍 종목 분석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그때 이 CMOS 설명할 때 이 마지막 S가 세미컨덕터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CMOS는 반도체고, 이 CIS는 CMOS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센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미지 센서 자체도 반도체인 거죠. 이 제품을 대표 제품군으로 가져가고 있고, MCU에 대한 설명을 아래에서 보면, MCU는 코어 외에, 그러니까 CPU 같은 이제 그런 코어 이외에 메모리나 간단한 OS 등의 기능을 내장시켜 독립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한 범용 프로세서다라고 해서, 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이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동차에 많이 해당되는 제품군들이고, 아까 설명했던 CIS는 이미지 센서인데, 어떤 이미지 센서냐면 이제 빛 이미지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센서다라고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모바일 카메라 쪽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쪽에도 들어가겠죠. 최근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를 대표적으로 어떤 센서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카메라 센서죠. 카메라 센서에 바로 이 CIS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로봇도 하고 휴머노이드도 하면서 자율주행 시장에도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MCU며 시스템 온칩이며 CIS 모두 다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제품군들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두산 테스나의 모든 사업을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두산 테스나는 첫 번째로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회사인데 그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이 돼 있고, 그 중에서도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후공정에 해당되는 테스트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개를 다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매출이 테스트 쪽에 나오고 있고, 테스트도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징 이후의 테스트가 나뉜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웨이퍼 테스트 쪽으로 대부분 집중돼 있다. 즉 두산 테스나는 웨이퍼 테스트를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하죠? 네, 그렇게 회사의 이제 제품군별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 사업 쪽에 특별히 웨이퍼 테스트의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544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네, 전체 매출이 592억이 나왔기 때문에요. 네, 웨이퍼 테스트 쪽 매출만 대략 전체 매출의 90% 가까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P 사업이 좀 네, 그리고 DP 사업 쪽도 일부 매출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요. 다이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DP 사업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세부 내용을 좀 보면 이 DP 사업은 테스트를 완료한 웨이퍼에서 양품 칩, 그러니까 이게 상품성이 있는 칩을 얘기하는 거죠. 고객이 요구하는 배열 및 웨이퍼 크기로 이 양품 칩을 분류해서 제공하는 것. 자, 이거를 DP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 투자 중인데요. 이미 사업은 뜬 상태인 것 같고, 마치는 이제 완공 시점이 2027년 3월부터 이제 완공 시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매출이 계속 꺾이고 있는데,
시설 투자를 해서 이 캐파 증설을 한다라는 게 조금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기업들이요 시설 투자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여러분. 투자하는데도 자금이 필요하지만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수요가 없다라면 이것만큼 낭비가 없죠. 그래서 이 시설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뒷받침되는 수요를 근간으로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인 기업의 패턴인데, 지금 이미 시설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무언가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1분기 기준 수주 잔고를 보시면 일단 592억 원 정도 수주 잔고가 남아있는 상태고,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땐 수주 잔고가 원래 3,700억 원대였는데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주가 없었다라는 얘기고, 아까 실적을 봤듯이 추가 수주가 없다 보니까 매출 실적뿐만 아니라 영업의 수익성도 점점 악화되는 모습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판관비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서 들어오는 매출이 없다 보니 수익성이 덩달아 빠지고 있는 그런 악순환들을 반복하는 상황 가운데, 일단은 지금 캐파 증설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두 가지 뉴스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이 뉴스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22조 7천억 원대 수주를 받았는데 왜 유독 두산 테스나가 강하게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뉴스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를 정의하는 아주 좋은 정리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 두산 테스나가 7월 28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22조 7,648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 이 계약은 삼성전자 전체 매출 7.6%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반도체 부문 내 단일 고객 기준 최대급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부각이 됐는데, 사실은 원래 공시 내용에는 경영상 비밀 유지에 따라서 대상 기업을 공개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얘기를 한 거죠. 입이 좀 근질근질했나 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27일 자신의 SNS 계정인 X에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의 전략적 중요성은 과장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과장을 하는 거죠. 테슬라가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돕는데 삼성이 동의를 했다. 내가 직접 진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 라인을 둘러볼 것. 공장이 집에서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 직접 사업장에 굉장히 자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일 중독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진행이 될 때 삼성 공장을 실제로 자주 들락날락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로이터 통신은 이 테슬라와의 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이 적자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이거를 토대로 앞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라는 이제 언론사의 뉴스가 나왔고요. 네,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첨단 파운드리 공장에서 내년부터 26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생산이 되면 테스트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스트 누가 합니까? 두산 테스나가 한다 이거예요. 근데 두산 테스나도 하고 다른 회사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내용에 보시면요, 두산 테스나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웨이퍼 테스트 1차 벤더로 전체 매출의 약 95%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및 시스템 LSI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두산 테스나의 매출 95%는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22조 원대 수주가 두산 테스나에게는 강력한 수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두산 테스나를 가장 강하게 부각을 시켰던 거죠. 네, 그리고 이 뉴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뉴스는요, 사실 작년 3월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년도 더 된 뉴스예요. 1년 5개월 전 뉴스인데,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두산 테스나와 함께 테슬라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 테슬라의 시스템 온 칩 테스트를 위해 두산 테스나가 1,1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투자인지를 살펴보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사죠. 테라다인으로부터 울트라플렉스 플러스라고 하는 장비 30대 이상을 도입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100억 원대라는 겁니다. 두산 테스나는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된 테슬라 SOC를 독점 테스트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독점이죠. 왜 두산 테스나가 독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후공정 업계 관계자의 말로는 두산 테스나가 테슬라 SOC를 테스트해온 것은 이번에 있는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던 일이다. 테슬라가 두산 테스나를 테스트 솔벤더를 지정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한 테슬라 SOC를 테스트 중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요, 여러분 굉장히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위탁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너네 어떤 회사의 패키징을 사용할 것이냐, 어떤 회사의 테스트를 너네가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테슬라가 원하는 건 굉장히 우수한 수율을 요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수한 품질을 요구할 텐데 품질의 수율을 좌우하는 건 전공정도 해당이 되겠지만 후공정에 있어서도 양품을 검수한다라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두산 테스나를 테스트 솔벤더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벤더가 무슨 말이냐면 솔버 벤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벤더는 협력사인데 솔버라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품을 분별할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두산 테스나가 해야 된다라고 테슬라가 두산 테스나를 콕 집어서 테스트 솔벤더로 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산 테스나의 전체 매출의 95%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독점 공급 표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독점 공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였죠? 테슬라 쪽이었죠. 삼성전자를 통해서 테슬라로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 테스트는 두산 테스나가 독점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테슬라가 테스트 솔벤더로 두산 테스나를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이 1,100억 원대 규모로 장비를 구입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시점이 언젠가요? 이거 지금 나온 시점의 뉴스가 아니에요. 이 뉴스는 작년 1년 5개월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하게 된 것도 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이미 삼성전자와 테슬라와 두산 테스나 간에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에도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두산의 테스나 인수 이후에 캐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설 투자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비도 1,100억 원대 규모로 구입을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압박을 넣고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 자금 집행을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나온 22조 원대 규모가 바로 이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알아봤던 대로 두산 테스나는 반도체 후공정 그중에서도 테스트 쪽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패키징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패키징 쪽이 좀 약하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는 작년 2월에 반도체 후공정 기업 패키징을 얘기합니다. 엔지온이라는 기업의 인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엔지온이 하는 사업은 웨이퍼, 백그라인딩, 소잉, 리콘 공정 등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자, 이게 모두 다 패키징 쪽에 들어가는 기술 내용인데 백그라인딩과 소잉은 자르고 막 이런 절단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리콘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리컨퍼메이션 아니면 리컨스트럭션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뭐 불량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공정인 것 같은데 뭐 당연히 패키징 쪽에 이 공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존에 강력하게 가져갔었던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패키징 쪽으로도 하나의 축을 가져가려고 하는 매출 다각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들의 고객층들 입장에서는 테스나에게만 맡기면 테스트뿐만 아니라 패키징까지 후공정 턴키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의 입지가 점점 더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분석해 보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 시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 반도체 섹터를 제가 모아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요. 삼성전자도 지금 3%대 빠지고 있고 반도체가 지금 다 파래요. 네, 빨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참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산 테스나만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궁금한 건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지가 중요하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으로 모아놓은 섹터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든 섹터에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왜 이렇게 빠지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지금 시장 종합 현황을 좀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 보면 코스피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3.88 큰 폭으로 빠졌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4%대로 지금 크게 빠졌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상승 하락을 보면 개별 종목은 대부분 다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무려 1536종목이 지금 빠지고 상승한 종목은 148종목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보유하신 종목들이 오늘은 다 이 마이너스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느끼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모를 느끼실 필요는 없으신데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투자자별 수급 현황을 좀 보시면 오늘 하락을 견인했었던 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던진 금액 자체도 지금 기관의 1조 원대 넘게 지금 팔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8,500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개인이 거의 2조 원대 가까이 지금 사재 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차익 실현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다소 좀 과열된 양상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선물 포지션도 하방으로 놓은 상태라 오늘 주가의 흐름을 가장 크게 견인한 건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빠지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율도 1,300원 그 중반에서 지금은 1,400원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모습이죠. 환율이 오르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익 시스템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알아봤지만 수출 기업들은 선물 포지션을 금리가 인하될 걸 기대하고 그리고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지금 가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 매도 포지션에 이 선물 계약을 한 회사들이 많은데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 선익 시스템을 대표적으로 해지 전략을 가져간 수출 기업들은 이제 이 부분도 영업 외적인 마이너스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이것도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외국인들의 이런 공격적인 자금 이탈이 이런 변동성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나가냐? 우리나라가 코스피 2000 지수를 향해서 가면서 지금 3200도 막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삼성도 좋았잖아요. 삼성도 지금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계속 좋은 모습들을 가져가고 더군다나 지금 테슬라향 22조 원대 계약이 메모리 쪽도 아니고 파운드리 쪽에서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데 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안 좋게 보느냐? 그 내용의 중심에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세제 개편을 앞두고 있죠.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대주주 양도세 하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윤석열 정권에서 기존의 10억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상향시켰는데 이것을 다시 원복시키려는 하향 움직임이 지금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 국민 반대 청원이 7월 30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33,000명 이상이 이미 동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국민 청원은요, 여러분 30일 이내에 2만 명의 동의가 넘으면 이거 무조건 정부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이재명 정부의 다시 재검토 사항으로 넘어가서 이게 그대로 추진이 될지 아니면 다시 50억 원으로 그대로 동결할지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변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변동성, 불확실성,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노출이 됐고 이것뿐만일까요? 배당 소득세 관련돼서도 지금 35%에 대한 이 분리과세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증권거래세도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변동성 회피 물량들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이런 급격한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급락입니까? 조금씩 빠지는 계단식 하락입니까? 급락이죠. 이런 건 급락입니다. 급락은 오히려 좀 여러분들이 덜 무서워하셔도 돼요. 차라리 이건 나요. 계단식 하락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셔서 아실 텐데 왜 급락이 차라리 낫다라는 걸 제가 삼성전자 차트만을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과거의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급락이 한번 있었는데 언제 있었냐면 이때 보이시죠? 이때 엄청난 급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8월 5일인데요. 작년 8월 5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블랙 먼데이라고 했었던 검은 월요일이었죠.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미국 시장에서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을 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위협이 그때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미국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그날 하루만 장중 11.81%,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하루에 11% 빠졌다라는 건요, 엄청난 하락입니다. 엄청난 급락을 보였었던 날짜였는데 이날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엄청 빠졌었죠. 네, 그래서 이날 엄청난 급락을 보였는데 그 다음날 다다음날 그 이후의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떨어진 시점보다도 더 올라가 있는 주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뒤로는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굉장히 불투명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까지도 계속 바닥을 기는 모습을 이어져 왔지만 일단은 급락이 있었던 그 뒤에는 시장은 바로 회복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도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얼마나 큰 하락폭이 있었습니까? 자, 코로나 때 우리는 그런 급락을 경험했고 그 급락 이후에 얼마나 주식이 빠르게 회복되는지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급락은요, 오히려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이런 급락은 회사에 어떤 악재가 발생해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급락들은 분명히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관점에서 두산 테스나의 차트로 다시 넘어오면 왜 급락이 나왔는지 지금 방금 첫 번째 이유는 설명을 드렸고, 자, 또 다른 이런 조정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과거서부터 매출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바닥을 곤두박질 치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지했었던 이런 바닥권들을 이때 당시에 한번 이탈을 했었고요. 이때 또 박스를 그렸는데 여지없이 이때 또 이탈을 했었고, 자, 바닥에서 박스를 가져갔던 게 이때 시점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점에 부딪혔죠.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1차 저항선이 여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상단 박스를 그려가다 다시 한번 예전의 박스로 이탈되는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제는 박스가 여기죠. 최근에 돌파하는 흐름이 테슬라양 삼성전자의 22조 원대 매출 수주가 나오면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이 박스 상단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박스를 뚫어낸 건데, 뚫어낸 뒤에는 분명히 이 박스 상단이 지지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올 것이다. 자, 그것에 해당되는 조정이 또 왔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고점 대비로 지루하게 가져갔었던 연도를 보시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의 조정을 가져갔고, 박스를 그려갔던 시점에서만 보더라도 이때 시점이 8월이잖아요. 1년여간의 횡보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급감했고 그것에 대한 모든 반영을 이 박스에서 가져갔었는데, 지금의 이 상승의 흐름은 22조 원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기술적인 위치가 기존에 가져갔었던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매수로 진입을 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을 보고 내가 조금 비싸게 산다라는 관점도 물론 좋은 관점이고, 자, 박스 이하로 이탈을 했을 경우에 이 박스권 내에서 내가 모아가겠다라는 전략도 저는 좋은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상단에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깔려있는 이 매물대는요, 신규로 들어온 매물대가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200일선을 돌파한 흐름이에요. 이 형광색 선이 200일선인데, 자,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박스권을 지겹도록 횡보하다 지금 이 거래량을 통해서 뚫어낸 시점입니다. 자, 이 아래로 주가가 흘러내릴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고, 흘러내리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후에 다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뻔하잖아요. 두산 테스나는 삼성전자 쪽으로 95%의 매출 비중이고, 테슬라는 두산 테스나를 콕 집어서 솔버벤더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22조 원대 매출에서 두산 테스나가 가져갈 수 있는 이 웨이퍼 테스트 물량이 상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공장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비는 1,100억 원대 규모로 이미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계속 실망스러웠던 이 매출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다라는 걸 봐야 돼요. 지금 최근에 빠지는 건 세제 개편을 통한 외국인들의 그 매도 물량 때문에 조정을 가져가고 있고, 기존부터 오랫동안 물려왔기 때문에 이 악성 매물에 대한 매물 소화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과거의 두산 테스나는 이미 어려운 시점을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지는 것을 가지고 네가 얘기했는데 역시나 빠진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자, 두산 테스나는 지금까지도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두산 테스나를 보는 관점이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투자하시든 투자하시지 않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투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을 바라보신다라고 하시면 두산 테스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 삼성 파운드리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두산 테스나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원익 IPS,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SNS텍, FST,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죠. 자, 이런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의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SK 생태계를 구성하는 또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할 때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구획이 좀 나뉘어져 있어야 되고,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두산 테스나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 필요한 종목들 몇 개를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산 테스나에 대한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선비 나미태기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대응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이번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돌아오는 한 주도 여러분들이 텐선비 나미텍과 함께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